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합병합니다. 다음은 26일 카카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양사가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다음 대 카카오가 1대 1.5입니다. 다음은 합병을 통해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헌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 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은 39.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38.1%와 비교했을 때 1.3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이 기간의 시총 상위 종목의 시총 증가율은 전체 시총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해 강보합으로 전환한 뒤 장중 한때 202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하락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째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주간 시황 전망과 또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지난주 시장을 좀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거래소 시장은 이제 2013포인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 저점이 2001포인트 그리고 고점이 2020포인트.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등락이 한 20포인트 내외에서 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지루한 장세를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일단 양봉을 출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소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돌아갔던 주가 아니라 그 전주에 강한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상승폭을 지켜주는 한 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그룹주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은 돌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패턴을 좀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활발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호텔신라 역시도 관련 지배구조 정비 과정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러한 종목들,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초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그쪽은 이제 내수 관련주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수 관련주로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음식료 쪽입니다. 음식료 쪽에서 대상, 농심, 롯데칠성, 오뚜기, 무학, CJ제일제당. 음식료의 대표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이 장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한 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내수주 쪽에서는 이제 코웨이 같은 경우도 연일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고요.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코스맥스 BTI, 그러니까 코스맥스에서 분할한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도 최근에 이제 가파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주 시장에서 건진 것들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음식료나 삼성그룹 지배구조 안에 있는 종목군이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이 돼서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는 종목군들이 좀 형성됐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결국 애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애플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거에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실 것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원래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그 물량을 좀 몰아줬다가 그랬다가 그 하청업체들한테 일시적으로 물량을 뺏어서 싼 데다 넘겨주는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하반기까지의 모멘텀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려아연, 그리고 이제 SK CNC. SK CNC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SK그룹 내부에 삼성의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지배구조 정비에 대해서, 또 SK그룹 역시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들을 놓고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재평가 작업들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은행,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그거보다 급이 좀 낮은 종목군들인데 풍산, 두산엔진, 웅진에너지, 휴캠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실적 개선이 확인됐거나 아니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 이런 쪽의 주가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래소 쪽에서는 지속적인 실적 개선 내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방향을 좀 맞추면서 그 전체적인 그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금주 이슈를 좀 점검해 볼까요? 중간에 이제 코스닥 쪽의 리뷰까지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는 이제 거래소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559포인트로 시작을 해갖고 538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반등폭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로 지난주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초반 폭락, 주 후반 하락폭 축소. 그렇지만은 주 후반에 하락폭을 축소했다고 해도 이게 저점 확인이 됐다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한 한 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서도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그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5월달 한 달 동안은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지난주는 한 주만 놓고 본다면 36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 월초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지난주부터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다시 매수로 돌아왔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팔았다 샀다 했다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단기 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것들을 외국인들 장기 펀드에서 저점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한 달 내내 팔았습니다. 한 달 내내 팔았고요. 매도가 확대됐던 거는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기관들은 한 주 동안에 거의 1,227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도 규모가 좀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성장주 펀드의 환매가 좀 집중됐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의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종목의 상승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썬데이토즈, CJ ENM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보면 알만한 종목들이었고요. 썬데이토즈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를 끌고 올라갔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엉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 상승 대장 종목에서 이탈하면서 대부분 종목들의 상승폭,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인 업종군으로 본다면 LED가 시장의 중심축에서 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의 상당한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쪽에서 보면 메디톡스니 메디포스트니 그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좀 있는 종목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상승 대열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게 사실은 그 카카오톡하고의 합병 관련해서 지분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으로 지금 내려가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바닥권에서 아직 확실하게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반전의 가능성을 좀 제기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조선 기자재 쪽 업종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 업종에서 단조 피팅 그리고 또 하나는 풍력 관련
장비주들, 뭐 이런 것,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한번 시장에서 좀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장비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SFA 같은 게 또 한 번의 시장의 어떤 중심축에 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변화가 정확하게 감지는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조금씩 바닥권에서 그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 공장 반도체 장비 발주 나오면서부터 작년 9월 말부터 상승을 해서 다시금 이제 신고가 행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업황 개선, 그러니까 하반기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쪽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가 인수를 했다, 최대 주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다시금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태양광 쪽의 관련 쪽에서 오시아인 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성 화이텍, 실적을 기반으로 한 동성 화이텍, 그리고 엑서스 바이오, KMW, 뭐 어떤 특별한 업종군이나 섹터가 나눠지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장의 중심축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신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또 삼성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번 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 이번 주 이슈는 이제 그 중국발 악재 해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번 주가 지나고 바로 다음 주 월초가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PMI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PMI 지수는 HSBC PMI에 거의 근접해서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HSBC PMI 지수와 PMI 지수의 차이는 뭐냐면 HSBC는 중소형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PMI는 그 공공기관 내지는 대기업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들은 그 HSBC PMI하고 PMI의 방향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HSBC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PMI 지수도 일단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국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최소한 경기 하단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국내 증시의 악재는 최소한 아니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발 악재 해소 가능성이 이번 주에 한 주를 좀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금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가세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대부분 매수는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최근에 그 들어왔던 부분에 부담은 좀 남아있을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 관련주 쪽에 최근에 자금이 좀 집중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장의 또 하나의 그 어떤 충격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최근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분명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비에 대한 부분이 촉매 역할을 했으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돌아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분명히 삼성그룹주의 상승은 시장에 분명히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금 안에서 삼성 쪽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부담 요소로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그룹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시장의 질은 상당히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실 좀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을 좀 돌리려고 한다면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지만이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그 투자 심리 회복이 일단은 관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이슈로 중국발 악재 해소 가능성과 또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삼성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금주의 시장 전망을 좀 살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거래소는 무조건 매물을 좀 베껴야 됩니다. 그래서 2030에서 2050포인트에 밀집되어 있는 매물대를 좀 베껴야 될 거고요. 이것이 확인돼야지만이 추세에 대한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주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 지수 상승으로는 이 시장의 기본적인 체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역할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건지 말 건지는 이번 한 주를 좀 지켜봐야 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과 560에 걸려있는 매물의 한 번의 소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기관들은 지속적인 손절 매도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쪽에서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매물이 진정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개인과 기관 간에 서로 간에 블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시초가 시작하면서부터 마이너스 250으로 떴는데 결국 이제
기관들의 지속되는 손절 물량이 진정되는 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단기 펀드의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 펀드가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적극성을 띠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은 장중 내내 그 전체 매도 규모는 조금씩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기관의 펀드의 그 중소형 펀드의 그 매도 규모 축소 그리고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 회복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주 후반을 통해서 반등폭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아침 10시 10분에는요. 하루의 이슈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항상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이번 주의 첫날이니까요. 이번 한 주의 주간 전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어서요. 시장은 아주 강한 장세가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보면 지난주에 지수 오른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장세 맞냐?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가장 두 가지 요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실적 앤드 가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PBR 1지점이 1970에서 80이었으니까 지금요 아직도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확실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은요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있더라. 누구요? 외국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불확실성,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의 안도랠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수가 왜 이렇게 강하게 더 올라가지 못할까? 이 부분은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큰 판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서 10월까지 전개됐던 장세에 데자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데자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작년 6월 달에 지수가 1770에서요. 그 다음에 1800, 1900을 살짝 넘었습니다. 몇 퍼센트 상승을 했냐면 5%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약 한 두 달에 걸쳐 가지고 한 10% 이상의 강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안도랠리라는 것인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면 우리 지금 현재의 시장이요. 새로운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금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두 개죠.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작년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억하십시오. 5% 상승 이후에 10%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 구간에 작년 6월부터 10월 달 이런 N자형 강한 패턴이 나오는 이 구간에 코스닥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요. 6월에서 8월 달까지 20%가 상승합니다. 20%가 상승하지만 그 위에 10월 달 넘어서까지는요.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뭐냐면 6월에서 8월 구간은 낙폭 과대에 따른 코스닥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거래소 쪽에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요, 코스닥의 단기적 밸류에이션, 즉 가치 측면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형주, 저가 대형주 거래소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작년 12월 말부터요,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의 코스피 지수는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 구간 동안에 코스닥은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바로 12월 중순부터 현재 얼마 전까지죠. 무려 20%의 상승을 보였네요. 자, 작년 6월에서 8월 달까지도 20% 상승 보였고 지금도 20% 상승을 보였다. 근데 최근에 거래소가 굉장히 강한데 코스닥이 약하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흐름들, 제가 먼저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위축되었고 한쪽이 강하게 올라가면 또 한쪽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자금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미 어디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온 상태인데 아직도 코스닥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힘든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코스피의 낙폭 과대 대형주들이 계속 상승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조선업종, 삼성중공 같은 종목들 보세요.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코스닥 어느 종목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과연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1900대로 밀려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번은요, 올라가는 쪽이 거의 유력하다. 자, 누가 있으냐면 외국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러면 앞으로 살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외국인이 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우리나라의 실적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실적 부분입니다. 아까 실적 부분은 말씀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자금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인데 한국 편입의 펀드의 자금이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살 수가 없죠. 외국인들은 풍부한 자금의 계속 지속적인 유입, 이걸 가지고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속적인 유입이 됐는데 어느 쪽을 많이 샀냐면요, 대만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을 많이 샀죠. 올해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걸로 이렇게 많이 사니까 부담스럽다. 대만은요, 우리나라 10배 샀습니다. 10배. 우리나라 아직은 외국인의 매수 발목만큼도 매수 안 했어요. 최근에 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중심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비차익이 뭔지 아세요? 비차익 들어오면 팔 것 같죠? 비차익은요, 시장에 배팅하는 겁니다. 선물하고 관계없이 이 시장 전체를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단기적으로 다시 빠져나올 것 같습니까?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증시 역사상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환율의 역순하고요, 다르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기조적으로. 즉 뭐냐면 지금 환율이 102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는요, 외국인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배팅은요, 1040원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아직도 20원의 환차익이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지수는요, 외국인의 환율을 고려한다면 206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원화 강세 기조 흐름 속에서는요, 외국인의 풍부한 자금, 환율에 대한 환차익, 이런 부분들이요,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완전히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충돌해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요, 그건 바로 1,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살 이유가 없더라. 왜? 조금만 팔아주면 와장창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파는 투기적인 흐름이거든요. 제가 이런 투기적인 흐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사죠. 이번에 또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 파는 이런 투기적인 흐름이 나올까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 4분기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달하고 6월 달에 똑같을 것이다. 이런 거는요, 거의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스피 전망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안도랠리는요, 계속된다. 이번 주는요, 의외로 폭등의 가능성도 분명히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하고 지금요, 기관하고 계속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요, 백기를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도가 기관의 매도세 강도를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도하다가는 물량 다 뺏기고 인덱스,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이런 흐름 나오고, 롱숏 펀드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전부 다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률을 만들어내겠지만 지수가 외국인들의 압도적인 매수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가 줄기차게 발생하죠. 어떻게? 가파르게 매수를 해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은 지금 사놓았다. 그런데 풍부한 자금, 환율 때문에 더 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기관들의 그리고 롱숏 펀드에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계점이 끝나버리면 살 수밖에 없죠. 바둑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반면의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지수가 뻥 하고 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신권들도요, 이번 주 막판 정도 되면 변심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매도에서 매수로. 이거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종목들이 가느냐? 작년 13년 8월에서 10월 달에 데자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역시 경기 민감 낙폭 과대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든지 지금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지수 상승이 나타나니까 증권주,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거의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종목을 제가 지난주 세미나에서도요, 오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삼성증권 지금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어떤 생각하냐면, 뭐 좀 조정 주면 사겠다. 조정 주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조정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오늘의 가격도 무진장 싼 가격이다. 36,000~37,000원에서 올라와가지고 43,000원이 된 이 가격도 분명히 싼 가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초대형 장세에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분명히 힘들 겁니다. 겁 많으면 안 되는 장이에요. 강한 장입니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 전망 해보면은요, 일단요,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또는 주말에요, 제가 종목들 다 적정 주가 계산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쭉 쳐보니까요, 고평가 아닌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한 90% 이상이 고평가예요. 이런 고평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도요, 이 올라가는 힘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물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지금 반등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반등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담돼서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35,000원이 적정가라고, 이번 분기에. 근데 5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35,000원까지, 37,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도 추세를 타고 가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테마주들도 살짝 돌고 있어요. 그죠?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주도 일정 부분 이제 그 강도는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이제 테마주 따라가면은요, 따라갈 때마다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 따라가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코스닥의 문제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지금 지수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시장의 중심이 거래소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못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때에 팔지 못하면 아주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는 것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의 시장이 아닙니다. 여름까지는요, 전부 다 저가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간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회에 뵙겠습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는 코스닥보다 코스피라는 멘트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눈치 보기, 이익 실현은 옵션이라는 멘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바닥 잡기 팁 살펴봤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인가요? 네, 지금 오늘 뭐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코스닥보다 코스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최근 들어서 계속 같은 말씀 드려요. 어떤 이유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냐면요. 오늘장 일단 수급 보여드리자면요. 코스닥 수급입니다. 자, 외인들이요. 4개월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102억 매도고요, 현재. 그 다음에 기관이 291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쪽은 기관이 200억 정도 매도, 외인이 한 100억 가까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코스피의 수급은 그냥 그래요. 맨날 그랬듯이 이랬습니다. 똑같은 수급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오랜만에 강한 좀 매도세가 외인들 중심으로 나오네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돼야지 코스닥 쪽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계속적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간밤에 발표된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굉장히 좋게 잘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주도 그 지표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어찌됐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표 영향으로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FOMC 회의 의사록 6월 의사록이 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랑 6월 중순경에 항상 발표가 되죠. 6월 한 17, 18일 전후로 해서 주로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코스닥, 코스피 쪽에 큰 악재 자체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사록 발표와 더불어서 어떤 이슈가 잡힙니까? 금리 인상 부분 잡히겠죠. 또 테이퍼링 이슈가 잡히겠죠. 그럼 또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동이 나타나는 거고, 코스닥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크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크게 상승 쪽 분위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 쪽이 코스피 쪽인가 아닌가 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금 즐기시는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 코스닥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수급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월요일 시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한 주간 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바닥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눈치 보기 이익 실현은 옵션이라는 멘트를 제시해 주셨네요. 네, 뭐 똑같습니다. 뭐 저번 주하고 달라지는 건 크게 없고요. 어느 정도의 고점상 그리고 전환점상의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곳, 그만큼 저항도 탄탄하고 그리고 지지도 그만큼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행보가 조금 길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때 그때 뭐 같이 매수에 대한 기조,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빠지더라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확보해둔 현금으로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적인 부분 여전히 호재로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좀 더 챙겨 놓으시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행보성 자체를 버틸 수 있는 것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이익 실현에 같이 한번 가담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닥잡기 팁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1339님께서 OCI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어펑 회복 오케이라는 멘토와 함께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좀 더 지켜보자 왼쪽의 언덕이 높아 보인다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OCI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OCI 벌써 3% 올라가고 있네요. 네. 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저희 팬클럽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OCI에 대해 태양광 좋다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OCI 오늘 3% 올라가고 하나케미칼 잠깐 볼까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하나케미칼도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1.3%까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죠? 자, 미국 쪽에서요, 태양광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태양광주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1분기 실적 양호했죠? 2분기는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요, 보시면요, 기관들은 꾸준하게 OCI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볼까요? 하나케미칼 기관들이 퍼펙트하게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요, 기관들은요, 그냥 OCI랑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바스켓 매수를 그냥 계속 해주고 있어요. 주가 얘들 언젠가 갈 거니까 그냥 사! 니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오더 사인 내는 겁니다. 매수하라고 이렇게 사인 내고 있다고요. 지금 트레이너들한테. 그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수급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OCI. 이거 20만 원까지 갑니다. 천천히 조만간 갈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한 달 안에 간다 그런 거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 여기가 한 달이에요. 주가는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주는요. 그런 거는 정말 이슈로 가는 거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두세 달 걸리겠죠? 어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면 되고, OCI가 아니더라도 하나케미칼도 좋다고요. 사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태양광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포티비 중에 진짜 넣을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내 분할매수 하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죠. 이상로 멘토께서는 왼쪽 언덕이 높아 보인다.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추세적인 반등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황금기, 전성기를 누릴 때 그 주가를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못 갈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저희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파동을 모두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차라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세가 변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OCI로 단타 치겠습니까? 절대 단타 못 칩니다. 절대 단타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던 이 매물 자체는 지금은 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OCI 같은 경우에 이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서 있던 악재를 이길 수 있는 호재거리가 나타나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만 오른다는 거, 그것만으로는 주가 자체를 올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예전만큼의 그런 황금기적인 발주 물량의 수주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야지만 되는데,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워낙 죽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도 어렵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중국 증시 좀 더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OCI는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다른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6857님께서 SM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진정 국면이라는 멘트와 함께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주가는 한류를 타고라는 멘트와 함께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사도 될까요?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크리스라고 하십니다. 크리스. 네. 자, 말씀드렸는데, 자, SM이 지금 크리스가 탈퇴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현재 1.6% 올라가고 있는데, 콘서트가 있습니다. 콘서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고, 자, 큰 흐름에서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SM 같은 이런 종목들, 이렇게 지금 주가 항상 이런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그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다시 그려볼게요. 바닥 패턴 확인한 이런 이제 상승 패턴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크게 밀릴 때마다 주가가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 SM이 지금 문제가 있나요? 그거 하나로 인한 부분인데, 이미 주가는요,
조정을 다 받았다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바닥을 찾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요. 기관들 그 와중에서 그렇게 밀리니까 다시 사주고 있다고요. 외인들 파는 거 이거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 자체. 그래서 반등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22선 뚫고 올라가겠죠? 48,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5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고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께서도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무리 없고요. 하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차이는 뭘까요? 자, SM 같은 경우에는 가수 위주의 어느 정도 가수 분위기를 탄다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이너에 대한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뭐 IHQ 최근 들어서 분위기 좋죠. 그리고 SM, CNC 이런 부분은 엔터테이너들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주가상으로 봤을 때 SM도 물론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가수들로 인한 한류가 지금은 아니라는 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수로 인한 한류가 아니고 지금은 엔터테이너, 탤런트나 연예인을 가지고 지금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은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면 당연히 조금 더 SM보다는 또 SMCNC 이런 아니면 IHQ 이런 영역으로 좀 더 우리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SM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보다는요, 앞서 주봉상에 전주죠. 전주의 지지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지점입니다. 그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작은 박수권 영역대 자체를 지지를 시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봉에서는 기관의 물량 자체가 대거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가상의 포인트, 저번주에 수급 자체를 보시면 외국인, 지금 기관의 수급이 많이 잡혀있죠. 기관의 수급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저점 자체는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박스권 자체를 좀 더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상의 트렌드 자체는 엔터테인먼트 쪽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수들보다는 엔터테이너 쪽이라는 걸 좀 더 명심을 하시고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 SM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은 매수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8074님께서 Y소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께서는 오늘 수급 오는데 내일까지 봐야 한다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수급 들어오는데 내일까지는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 현재 기관들의 매수가 좀 잡히긴 하는데요.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Y솔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약간 조금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해볼까요? 깔끔하지가 않다. 뭔가 조금 주인이 없어요. 그냥 조금 흩날리고 나가는 듯한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근데 최근에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유지됐기 때문에 또 외인도 다시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들어온 포인트, 바닥에서 이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 포인트에서 약간 조금 어긋나는 그런 포인트고요. 외인들은 좀 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가 오늘은 결정이 안 나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내일부터 조금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든지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든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물량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매수를 논한 실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에 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앞서 있던 어느 정도 우리가 음봉 패턴 자체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변곡점적인 위치는 맞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 속도를 줄이고 다시 한번 더 상승, 그리고 지금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락 시점 자체에서 지금 하단에 보면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매수에 대한 물량인지 매도에 대한 물량인지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반등 자체를 지켜보시면서 Y소를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솔은 두 분 다 좀 매수하지 말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970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CTC 바이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께서는 오늘도 기관 매도라며 X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받아주기에는 애매한 자리라며 X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관 매도하고 있어서 네, 매수하지 말자는 그렇죠. 의견이시죠. 현재 시간으로 매도가 좀 나옵니다. 월봉으로 보자면 바닥이라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월봉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좀 봐야 되는데 받아줄 곳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가장 많은 이제 2009년도부터의 매물대를 체크해 보자면 그래도 좀 많은 매물대 자체가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 10,000원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라인이 5,000원대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데 위에 매물대 자체는 많이 없단 말이죠. 좀 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었던 2012년부터 매물대 체크해 보자면 또 상당히 또 많은 물량 자체가 이때 쌓여 있네요. 위에부터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17,000원부터 해서 여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네모칸을 칠 건데요. 요 포인트 자체는 많은 물량이 없어요. 대부분 좀 비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락이 지금 받아줄 곳도 없고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깨진다면 10,000원대까지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좀 수급적인 부분도요. 기간 매도가 오늘 또 잡히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간 아주 강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만이 사고 있는 모습 제가 제일 안 좋다 말씀드리잖아요. 개인만이 사고 있는 거. 요게 좀 바뀌어야 돼요. 개인이 팔고 나가면서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 전혀 안 보이고 지금 CT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흐름과 좀 악재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추이는요. 이게 지금 다시 반등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해는 안 되는 구간. 그래서 최근에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다시 그냥 빨리 빠져나오셔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최근에 조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려보는데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의 가능성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께서도 받아주기에는 애매한 자리라며 X의견 주셨네요. 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하는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주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1차적인 투매 현상이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는 상당 부분 나왔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원래 투매가 나온 낙폭과대에 이은 반등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낙폭과대에 이은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양봉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도치형의 모양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수에 대한 세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양봉이 나왔으면 그만큼 주가 자체가 바닥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상으로는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매도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또 빠질지 모르거든요. 차라리 좀 더 빠졌을 때 반등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전략. 그래서 오늘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도 두 분의 전문가 모두 X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시죠. 네, 다섯 번째 의뢰인입니다. 6782님께서 LG화학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며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께서는 상승 패턴이라면서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장기 투자 좋습니다. O 의견 주셨습니다. LG화학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얘가 제가 그냥 잘 맞추는 패턴입니다. 업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좋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바닥 3월 바닥이고요. 5월 바닥 좀 체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면서 이런 그림 나왔죠. 평행하게 선 하나 그어보자면 다음 포인트 자체 이 정도 구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상승하는 분위기. 다음 포인트는 어느 정도 한 28만원 후반대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유 관점 양호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최근에 좀 민감주 흐름 괜찮기 때문에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이상로 멘토께서도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꾸준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업황적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실적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SM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종목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께서는 61.2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성루 멘토께서도 32.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당신의 10시 핫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